네, 세월호 사고 이후에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안전 불감증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지난주에 부산에서 수영장 현장 학습을 하던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서 중태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시죠? 이승훈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다행히 이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면서요? 네, 다행히 위험한 고비를 넘겼고요. 지금은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험한 계곡도 아닌 수영장에서 그것도 학교 현장 학습을 받다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납득이 가질 않는데요. 여기에는 역시 허술한 관리 규정과 안전 불감증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건을 따라가 봤습니다. 지난 9일 오전 부산의 한 실내 수영장.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11살 이모군이 뒤늦게 안전요원에게 발견됩니다. 말했어요. 말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쿵쿵. 물을 많이 마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발견된 이군. 이군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신고를 받았을 때는 의식이 없었다 했었고 수영 강사가 CPR을 하고 있었다고 저희는 들은 상태라서 폐부종이 의심된다고 하여서 병원으로 이송된 이군은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숨이 좀 약해가지고 저희 흉곽과 하면서 응급실로 썼고 그러는 과정에 호흡을 한번 하고 호흡도 규칙적이지 못해가지고 바로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서 이군은 학교에서 주관한 수영장 현장 학습을 받다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겁이 많아 물을 무서워하는 이군이 왜 이런 사고를 당했는지 가족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침에 밥을 먹는데 아들이 아빠 나 수영 못하는데 무서워서 어떡해. 그냥 좀 낮은 데서 넣으면 되지. 이군을 포함해 당시 수영장 현장 학습에 참가했던 초등학생은 모두 160명. 당시 학생들은 수심 1.5m 깊이의 성인용 풀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린이 풀이 있었지만 수영장 측에서는 성인용 풀에 높이 45cm인 깔판을 깔아 수심을 낮췄습니다. 학생 수에 비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수심이 좀 깊은 수영장은 어린이들 그 보호천에서 어느 수영장이든 칼판을 씁니다. 그거는 뭐 깔지 마라. 그런 규정 같은 게는 솔직히 없어요. 문제는 이 깔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당한 이군은 물속에 들어갔다 이 깔판 틈새에 발이 끼어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의 확인 결과 이군처럼 깔판에 발이 빠질 뻔한 학생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빠질 뻔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벌었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경찰은 수영장 측의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닥에 깔판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선 35개의 고정핀이 필요했지만 사고 당시 깔판을 연결한 고정핀은 3개에 불과했던 것. 깔판 사이에 틈이 벌어졌고 이군의 발이 이 틈에 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깔판을 설치를 하려면 키를 정확하게 꼽아가지고 깔판이 틈새가 벌어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도 그런 틈 사이가 깔판 고정핀을 꼽지 않으면 사이가 벌어졌다. 그 자체가 가지야. 안전관리 인력도 문제입니다. 학생 160여 명이 수영을 하는데 안전요원은 3명이 전부. 게다가 인솔교사 6명은 당시 풀이 아닌 수영장 위쪽 전망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측과 수영장 측은 서로에게 책임이 더 있다는 입장입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한꺼번에 150명 입대를 불러서 입들장에 한 50명이나 30명만 들어가야 될 일을 가지고 많이 집어넣은 거죠. 그만큼 학교 측에서도 우리 수영장이라고 인력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단지 시설이 고립돼 있다는 건 우리도 몰랐고 우리는 생각할 때 안전요원 가까이에 있었어. 빨리 수습할 수 있었고. 이런 어이없는 어린이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수영장은 비단 이 한 곳만은 아닐 겁니다. 왜 이렇게 물놀이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강원도 철원의 실내 수영장에서는 7살 난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안전부문이나 뭐 이런 직원이 있었습니까? 그건 없었습니다. 아, 저쪽도 인정을 한 건가요? 서울에서는 학교 수영 수업을 나온 초등학생이 물에 빠져 5분 동안이나 방치됐다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수업을 이런 시설에서 수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됐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측을 전혀 못했는지.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어린이 수영장 안전사고, 수영장 안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한 실내 수영장, 이곳은 유아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풀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고가 난 부산의 수영장처럼 어린이들이 올 경우 깔판으로 수심을 조절하고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서 흔들려요. 충분히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문제는 다수의 수영장이 이런 설비를 이용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관리 규정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 깔판이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해도 된다라는 규정의 언급도 없고 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어요. 또 적지 않은 수영장이 성수기에 충분한 안전요원을 확보하지 않아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많은 인원이 이제 성수기 때 좀 인원이 많이 들어올 때는 좀 모자란 경우가 있는데 어린이 사망 원인 가운데 물에 빠져 숨지는 익사의 비중은 15.5%로 교통사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수영장의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해 보입니다.